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 아들은 살인자입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요. 아버지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고3 아들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신고를 했고 119와 경찰이 출동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쓰레기예요? 벽에 공부 계획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서울대가 목포였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안방문이 좀 이상했어요. 문 전체가 접착제로 발려져 있어요. 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은 건가요? 아니면 못 나오게 하려고 뭐. 경찰이 안방 문을 뜯고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안방에 갇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설마 아내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야,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경찰이 뭔가 좀 이상하다며 가택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혼자 들어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막 불안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 들어가 보니 춥지도 않은 날씨에 아들이 거실에서 이불을 쓰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가 그랬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개월이나 방치했습니다. 시신이 부패 냄새가 나면서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공업용 접착제로 안방의 문틈을 밀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A군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최근에는 수능 시험도 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고 범행을 담담하게 자백했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 11시 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은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와, 모형 항공기 대회, 청소년 과학 탐구회 대상, 국제 영어 경시 대회. 수상 경력이 화려하네요. 성적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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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공부를 엄청 잘했네요. 장래 희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외교관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들은 IQ가 130이었다고 합니다. 높네요. 아들은 뭐든지 열심히 했고 공부를 재밌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착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슴에 바위 하나가 턱 박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활비로 한 120만 원 가량밖에는 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전기세를 한 달에 2, 3천 원 낼 정도로 알뜰살뜰 사셨다고 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항상 책을 빌려 읽었다 그래요. 다독왕이 되면 문화상품권을 줬던 거죠. 굉장한 효자였네요. 이웃 주민은 저녁 때 아들이 자전거 뒤에 어머니를 태우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어디 가세요? 하면 밥 먹으러 가요. 사이가 괜찮았네요. 다 큰 아들인데. 고3 때 물어봤을 때 대답만 해줘도 굉장히 스윗한 좋은 친구예요, 진짜로. 감사하죠. 네. 어머니가 태국이나 달걀을 사면 자기에게만 줬다고. 아이고, 금쪽같이 키웠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뭔가요? 공부였습니다. 고3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를 또 워낙에 잘했고.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플랜카드 붙여놨을 것 같아요. 동네에. 녹화장 들어오면서 어머 어떡해요. 2등을 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혼이 났다고 합니다. 왜요? 2등에 만족할 거냐. 더 이상 공부를 할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또 엄마가 진짜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혼났어요. 왜요? 전국에 중학교가 5천 개가 넘는다. 이 정도에 더 만족할 거냐.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20년 교육 플랜을 다 짜놓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명문 외고를 가야 되고 서울대를 가고 외교관이 돼야 된다라는 장기 플랜을 세워놓으신 거죠. 꿈이 어머니 꿈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까지 공부 계획표를 짜놓은 거예요. 숨 막혀요. 근데 외고 입시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통제, 압박, 그리고 집착이 더 심해진 거죠.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걸 옆에서 감시한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오전 8시 정도 그때 주무셔요.
오후 4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기다리는 거죠.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한 거네요? 낮밤 바꾸어서 아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거죠. 아이 책상을 거실에 내뒀어요. 아이 방에 두면 아이가 졸 수도 있고 딴짓을 할 수도 있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본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뭐야, 이 무슨 상처에 엉덩이에 상처가 난 거예요? 양쪽 엉덩이 아래쪽에 앉으면 닿는 부위에 짙은 색소 침착이 된 부위가 있고요. 어머, 왼쪽 엉덩이 아래쪽에는 세로 1.5cm, 가로 1.2cm의 타원형의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장단지에도 색소가 침착되어 있고요. 우둘두둘한 흉터가 있었는데요. 모두 오래전 외상을 입었던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죠? 때린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요? 엄마였습니다. 얼마나 때렸길래 저렇게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염증 상태가 유지되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서 영구적으로도 색소 침착과 흉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즉 장기간에 지속된 체벌이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들이 그름거리도 이상하고 앉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중에 친구 한 명은 몸에 멍이나 이렇게 상처 있는 걸 본 기억이 있다면 그걸 다 표시를 해봐라 그러는데 어머, 저렇게 다 때린 거예요? 엉덩이뿐 아니라 종아리며 허벅지며 팔이며 뺨도 수시로 때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부서진 안경테가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뺨을 때릴 때 아들이 안경을 벗게끔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입에 수건을 물고 맞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떡해. 맞으면서 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재갈을 물리듯이 수건을 입에 물고 있으라 그런 거죠. 아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간다고 와이셔츠를 입는데 왜 바지보다 옷을 먼저 입느냐고 바지를 먼저 입어야 된다고. 따지면서 2시간 동안 싸운 적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한 번은 소쿠리를 던졌는데 저한테 밥솥이 날아오고 베개를 던졌는데 TV를 던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싹싹 빌은 적도 있었죠. 사는 게 매일이 전쟁이셨겠어요. 2달쯤 지나서 제가 못 견디고 한 사흘간 외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런데도 갈등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1분 1초도 낭비하길 원치 않으셨고 계획과 어긋나게 시간을 보내면 가차없이 혼을 내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야만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매도 더 심하게 드셨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는 5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다. 근데 우리가 성공해서 복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번은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때리는 손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중학교 때쯤 되면 때리려고 그러면 아들은 딱 막으면서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막잖아요.
그만하시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자기 가슴을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맞을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 이거 아들 협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수감되고 나서 이제 소지품을 돌려봤는데 거기 아들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크 인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인간? 키운 인간은 뭐죠? 그때 한 달에 120만 원씩 양육비라고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못하는 아빠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아빠가 아니라 그 인간이었던 거죠. 그냥 운수였던 거죠. 아버지와 나는 살얼음판 같은 관계이다. 어머니와 나는 전생의 악연이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어머니께 맞던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엄마가 죽도록 때렸는데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이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저의 집은 반지하여서 창문으로 아버지의 자동차 소리가 들렸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싸우고 나가면 그 후 열흘씩은 꼭 집을 비우셨고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그 차 소리를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렸구나. 어머니가 체벌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오면 멈췄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가 언제 오실까 하고 차 소리를 기다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에 목욕을 시켜준다고 억지로 옷을 벗겼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체벌을 한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표정만 이렇게 굳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저 앞에서 때리지는 못했죠. 심하게 싸웠으니까. 그때 왜 열흘씩 그렇게 안 들어오시고 집을 비우신 거예요? 사실 애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며칠씩 당구를 치거나 도박을 하다가 점점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좀 기다렸다가 또 열흘 동안 안 나타나면 또 실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지쳐갔을 것 같아요.